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모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이변은 없었다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민주당은 전국 순회 경선을 했었죠. 이제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을 마쳤는데 결과가 이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열린 지역순회 경선 첫 주에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확인했습니다. 이 후보는 영남권 경선 투표 결과에서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전날 충청권 득표율 88.15%를 합산하면 누적 득표율이 89.56%였습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거죠.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5.17, 5.27%로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 경선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 호남권과 수도권 경선이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50%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친 최종 결과는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인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되는데요. 이 후보가 2022년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득표율이 77.77%였거든요. 당시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당내 영향력을 재확인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역당원 투표에서도 격차가 유지되면 국민 여론조사가 최종 결과에 이제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난주 첫 TV 토론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여러 차례 좀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좀 노력에도 아무래도 이런 구도를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이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거든요. 첫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개헌론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등을 확인한 건데요.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에게 개헌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두 후보의 견제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민주당 TV 토론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주제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였는데요. 네, 김경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되면 대통령실 업무를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이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 문제가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한데 바로 당장 다른 데 가기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을 잠시 이용하다가 청와대를 보수해 집무실로 사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등 개헌 문제를 해결해서 세종으로 옮기는 방향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그 입장이 좀 바뀐 건가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장기적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당장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좀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인데요. 유력 대선 후보로서 안정감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후보가 충청권 순회 경선에선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 공약을 다시 한번 발표했거든요.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슈 탄핵부터 생머리 논쟁까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전국 순회 경선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조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이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참여를 했는데 뭐 또 탄핵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속한 비조 토론이 어제 열렸는데요. 사회 통합을 키워드로 토론했는데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습니다. 네. 비조가 주요 후보들이 몰리면서 죽음의 조다 이런 뭐 분석이 있었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이제 이 첫 질문이었는데 주도권 토론 첫 질문에 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면서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경미한 과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탄핵 대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해야 할 기회를 주자고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이철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훨씬 더 날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4위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후보와 이철우 후보는 동시에 탄핵의 책임은 한 후보에 있다. 이렇게 한 후보를 겨냥을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제 108명의 의석을 준 건 탄핵하지 말라는 뜻인데 왜 경솔하게 탄핵했냐. 한 후보가 지금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날인 토요일에도 A조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탄핵을 놓고 좀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A조에는 그 지난 토요일에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이렇게 A조에 속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이제 4위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좀 여기 또 이제 수위가 높아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입장을 두고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찬탄, 그러니까 탄핵 찬성 입장인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과한 적 없다 이렇게 답하니까 안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나를 본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좀 신체 관련 돌발 질문을 해서 어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어제 토론 막바지에 나온 질문이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가 정치 대선배다. 어떤 말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말고 앞으로도 정치 계속해야 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토론회에 가면 한 청년이 이렇게 꼭 물어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런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할 말은 다 한 셈인 거죠. 네. 한 전 대표는 유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반박도 했습니다. 그럼 홍준표 후보는 왜 그런 질문을 한 건가요? 기자들이 홍 전 시장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홍 전 시장이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한 가입자가 좀 꼭 좀 질문을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보니까 맞긴 맞더라. 재밌으라고 한 것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 수준을 좀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근데 당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래도 어쨌든 좀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됐으면 흥행에 좀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최종 4인 내일 결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요. 내일 오후 7시쯤 4명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4명이 맞붙는 2차 경선은 여론조사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이제 당신 반영 비율이 50%로 오릅니다. 그렇다 보니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이슈를 두고 더 선명성 있게 맞붙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토론 역시 4명의 후보가 원하는 후보를 선정해 1대1로 경쟁을 벌입니다. 네, 경선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한덕수 대행 차출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부활절을 맞아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비공개로 방문했는데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았던 곳인데다가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방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랑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인터뷰로 여의도가 굉장히 시끌시끌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또 출마를 고민하고 있냐 이런 질문엔 노 코멘트, 말씀드릴 게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한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이슈 점입 가경 윤의 사저 정치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뒤에 아직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문구를 대신 SNS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김계리 변호사가 그제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과 식사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건데요. 김 변호사는 이 사진과 함께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영어 구절을 함께 올렸습니다. 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문구를 함께 올리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올린 문구를 보니까 이제 be calm and strong이란 단어 문장이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허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아시죠? 그 네. 소설에서 주인공이 큰 청새치를 잡으려 사투를 벌이는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한 문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했었잖아요. 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카톡 프로필에 이 문구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4년 반 만에 이 글귀를 다시 꺼낸 이유가 뭐냐 이런데 이제 관심 모아졌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좀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향해 결전 의지를 좀 내비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김계리 변호사와 베이철 변호사 이름이 사실 뉴스에 상당히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좀 예고를 했다가 보류를 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또 이제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윤 전 대통령과 전역을 했던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는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가 이제 창당 및 회견을 보류한 바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뭐 직접 관여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 이렇게 만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들을 만난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리두기를 하니까 신당을 통해 정치적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당 창당 재개 계획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전한 상황인데요. 사실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신당 창당에 시간이 꽤 걸려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선 건데요. 헌법재판소 해체도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4.19, 5.16식으로 혁명으로 맞짱 떠서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무죄로 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도 재심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어제 선포한 것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런 신당 창당 움직임이나 정광훈 목사의 이런 출마 선언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은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한 부산 경남 지역 의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참 당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경선 분위기를 띄워야지 윤 어게인 신당으로 힘이 빠져버리면 당 경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 목사 출마 소식에도 당내 비판이 나왔는데요. 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자꾸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지탄 대상이다. 이재명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면 당원들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떨쳐내지 못하면 앞으로 고전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뭐 경선 주자들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당이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중도층 민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 재선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이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양인데요. 박지원 의원은 박수갈채 바란다. 낭보 중에 낭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광훈 지지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정 촬영이 좀 허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요.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됩니다. 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